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유상증자 공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투자 기회가 이 유상증자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기준일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스케줄표를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잘 숙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투자 판단하시는데 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입장 링크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인 채널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방 안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었는지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투자 정보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요.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 나오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기간은요. 2024년 11월 8일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신주배정 기준일 12월 1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1차 발행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 1차 발행 가격 산정하는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은 기업이 지금 가격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인하는 할인율과 그리고 현재 시장 가격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격이 급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요. 여기서 투자 기회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하락 가능성 대비. 근데 거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오게 되면은 주가 하락하는 거는 좀 피할 길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 자금 사용 목적 후 그 다음에 매수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명분이 타당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매수 진입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매도 금지 시작이 11월 11일부터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아직도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1차 발행가 산정 종료하는 그 기간이 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이때까지가 1차 기회예요. 누구한테 1차 기회일까? 저희에게도 1차 기회고요. 기업에게도 1차 기회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말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에 발행 가격을 곱해야죠. 발행 가격을 곱하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조달 금액이 나옵니다. 기왕이면은 유상증자 욕먹어가면서 했는데 조달 금액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이 자금을 잘 조달해야 예정했던 자금 계획 자금 사용 목적 그래서 시설 자금 2,500억 그 다음에 제2호 인수하는데 3천억 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 진출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먹거리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 제2호를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 내서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목적을 장기적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1차 발행가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일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이 1차 발행 가격이 나오고 2차 발행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확정 발행 가격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하는 식을 다 가지고 있고 텔레그램 채널이나 그리고 멤버십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방 안에서 여기에서 주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전략을 최초 진입하신 공시가 나오고 최초로 진입하신 분들하고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진입을 해서 지금 손실 구간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략을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그 방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참여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발행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차가 나오고 2차가 나오는데 둘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1월 17일 이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신 분들, 이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걸 따로 떼어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런데 이 매도하는 방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공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증권신고서 공시 보면은요, 많은 내용들 중에서 꼭 이 부분을 저는 봅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 제가 만약에 이스페타시스의 주주입니다. 그런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이죠?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16일이 권리락일입니다. 이 권리락일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날이다. 이날은 매수를 해도 주주 명부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락일에 굉장히 많은 매매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내가 기존에 이스페타시스의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4일하고 15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13일까지 이전까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17일 날 주주명부 열었을 때 이때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일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청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1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따로 떼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을 좀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신청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정정 공시를 꼭 봐야 됩니다. 정정.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취득하시게 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12월 13일 이때까지만 매수하신 분들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샀다 팔았다 하다가 12월 13일 날 매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차 발행가까지 산정하는 거, 이 기업 입장에서는 1차 발행가를 올려야 2차 발행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1차 발행가를 계산하는 산정하는 그 기간 12월 12일부터 그 전에 한 달치 영업일에 주가에 대한 거래량과 그 다음에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이런 기간에 어떤 기업이 호재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아직까지 그런 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만약에 이때까지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개념으로 설명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드려 볼 텐데, 신주 인수권 증서가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이라면, 아니면 지금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 비전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주 인수권 증서를 취득하신 분과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상황 설정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신주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면, 지금 이스페타시스 예정 발행 가격 최초로 나왔을 때 2만 원대에 나왔죠. 2만 원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계산해 드렸을 때 지금까지 이런 추세로 가면 19,000원대 나올 것이다. 19,000원대 나오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 측은 전체 조달을 목표로 했던 그런 자금 상황의 목적, 여기에 70%밖에 조달을 못한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려는 어떤 호재가 이 기간에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안 나오게 되면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가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주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에요. 1만 원이고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2,000원.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은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쳐요. 여기에 뭐 시간 가치부터 해서 본질 가치부터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이 상장이 됐는데요. 그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12,000원이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 가격이 1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본질 가치는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00원 12,000원과 10,000원의 차이. 이 2,000원이 실질적으로 본질 가치. 이건 첫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가치는 자꾸 변해가요. 그래서 2,000원의 가격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기업이 어떤 호재가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간에 정말 좋은 이슈가 터지거나 엔비디아의 어떤 추가 수주나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 좋은 재료가 발표되거나 그러면은 주가와 연계해서 이것도 요동을 엄청나게 칩니다. 엄청나게 쳐요. 그래서 이렇게 2,000원이라는 본질 가치라는 가정을 하고 이 가격이 굉장히 뭐 2,200원, 2,300원, 그리고 1,500원, 1,700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주가는 12,000원인데 2,200원 아니면 2,500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럼 본질 가치는 얼마예요? 2,000원인데 여기 플러스 50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몇 퍼센트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나 2,000원짜리가 2,5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네 하고 이거를 팔아버리게 되면은 나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본질 가치를 2,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이게 500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수익을 더 본 거예요? 신주인수권 증서를 통해서 25% 정도 수익을 더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됐을 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주가보다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더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때는요. 이땐 차라리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200원이다 라고 하면 즉각적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본질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장기 투자자 목적이야.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나는 청약을 할래.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2,0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주가 시장 가격은 12,000원이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 가격은 1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2,000원의 차익을 저희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혼합 전략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인데 내가 청약을 하고 싶어요. 청약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일부만 매도한다라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50%만 매도를 하고 이 매도를 해서 수익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거 여기에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청약에 일부 참여하면서 낮은 신주 발행 가격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 이런 혼합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해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멤버십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더 다양한 전략을 여러분들 세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전략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신주 발행가와 시장 주가와의 차이,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는 어떤 차익거래 실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 그냥 막연하게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수익 났던 거 다시 다 되돌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낮은 확정 발행 가격으로 신주가 상장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꼬꾸라지는 경우 매도 압력 받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이거는 좀 나중에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믿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기업이 여러 IR이나 NDR 자료를 통해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 보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수고스러움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단기적인 매매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죠.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금 사용도 어렵지 않아라고 하면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금 사정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관련해서 저 벤자민과 주식하는 사람들 함께 운영하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멤버십은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증시 시황하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하고 브리핑하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략이죠.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부터 현재까지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면 약 230%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언급드린 종목이 모두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좋은 종목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나오는 종목들 약 15에서 30% 정도 목표로 잡고 가는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단기로 나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공시로 포착되는 종목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단기로 나가는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끊임없이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기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SOS랩 그리고 나노팀 같은 경우는 매수 브리핑 드리고 나서요.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좀 아침장까지는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멤버십 방에서 좋은 투자 수익 기회에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주식하는 사람들 공식 업무용 폰입니다. 폰 번호고요. 010-7549-6912번 여기에 신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1개월에 10만 원이고요. 3개월에 25만 원. 3개월 25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하루당 2,700원 정도 가격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거든요. 이 방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수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좋은 정보 잘 공유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